아실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미국이 중국 물건에 대해서 이 관세를 25%를 매기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은 말레이시아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하는 것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제조업이 전부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전부 다 이 중국 밑에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서 금방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지금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필리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의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네. 그 국가들도 그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역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공급 라인을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조정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동남아 지역이 강화가 될 것이고, 동남아 지역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벨트가 중국을 결국은 포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이 굉장히 무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남중국해에 인공섬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가 있고 스프레틀리 군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섬들이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산호초로 되어 있습니다. 산호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물 위에 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은 그게 잠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법으로 볼 때 제주도나 이런 섬들처럼 항상 독도처럼 항상 떠 있는 섬은 주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잠기는 산호초라든지 섬은 주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섬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중국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 파라셀 군도하고 스프레이 군도에다가 기장이 한 2km, 3km 되는 군사 비행장을 지금 거기다 4개나 만들어놨습니다. 4개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지대공 미사일도 갖다 놓고 그 지역을 완전히 군사화 해가지고 그 해협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 내에 있는 외국 투자 기업들 모두 지금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서 동남아 지역으로 일단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우선 강화시키고 미국과 군사 협조를 강화해서 결국은 남중국해 이 지역에 전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아주 대단히 복잡한 군사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대단히 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니까 지금 동남아가 강화가 되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 말씀대로 시진핑이 입지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렵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 공산 정권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미국과 직접 군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하고 또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또 도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역시 중국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북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구절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아마 지금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난다. 원래는 왜 이 김정은을 시진핑이 무시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에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습니다. 장성택이 누구냐면 가장 북한에 있는 친중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성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시진핑이 결국은 북한도 가지도 않고 한국을 먼저 그때 방문했습니다. 네. 방문하다가 갑자기 금년에 김정은이가 베이징을 중국을 3번 방문하는 그런 결과가 왔고, 지금 드디어 구구절에 시진핑이 지금 평양을 방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그 파장이
이 동유국해라든지 남유국해만 동남아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북한 그리고 한반도 이 동북아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친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용미라고 하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미국이 힘이 강한 나라니까 우리가 미국 질서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 미국과 같이 협조해 나간다. 네. 그게 이제 이 친미라기보다는 용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런 무역대국으로 올라서게 된 것도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의 건국 이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서 계속 이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종전선언도 미국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가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한국, 북한, 중국이 미국을 제쳐놓고 지금 종전선언을 먼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전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산 무연탄을 갖다가 수입하도록 정부가 지금 말이죠. 방조를 지금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도 좀 신중하게 해라.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계속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9월 달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말이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개성의 남북 연락 사무소를 지금 개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냐면은 그 연락 사무소를 내려면은 거기에 지금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주고 전기를 주고 이것도 유엔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한국 정부 신중해라.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냥 문재인 정부가 막무가내로 그것도 지금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볼 때는 이 한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이 전체 국제질서 놓고 패권 이 경쟁을 벌이는데 한국은 그러면 줄을 갖다가 어디에 지금 선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하나 이제 불만하겠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질서하에서 한미동맹 하에서 그다음에 미국이 여기 지금 주한미군을 배치를 해가지고 안보 우산을 제공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이 경제를 부흥을 해놓고 지금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중국으로 간다. 이것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 관한 것이 지금 국제 정세의 흐름과는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실장님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을 한번 해보니까 그 중국의 허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미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다라는 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그걸 애써 무시하고 계속 북한하고 중국하고 가까이에서 뭘 하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파가 이제 강대국 쪽으로 갔다가 이제 2파가 지금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가 4차 방북을 통해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의 건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죠. 중국 기업이라든지 러시아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북한산 무연탄 문제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내 의회라든지 미국 일부 관리들 입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도 한국도 제재를 해야 된다. 한국 기업들도 제재를 해야 된다. 한국 은행도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한국 정부가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 김정은보다는 한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경제 제재를 먼저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고위 정부 관리가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발언을,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발언을 놓고 지금 미국 조화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위 관리가
국회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그 말을 할 때는 외교적인 언사를 씁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예. 써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 그게 또 어떤 뉘앙스를 비추냐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는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한 또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항상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는 푸틴과 시진핑이 미국에 도전하고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으셔가지고 희청하고 있는 그 장면을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이 국가는 힘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힘이 이 50밖에 되지도 않는데 자기 힘이 80이다 90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봐서 크다는 위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사업을 하시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의 캐파가 50인데 제가 70이나 80처럼 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신의 정책을 펴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나가가지고 한국과 미국 차이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후과가 당장 우리 경제,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군사 안보, 우리 국민들의 삶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